예, 이번에는 클래스의 객체를 인수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의 객체를 반환하는 그런 함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작성했던 컴플렉스 클래스를 가지고 한번 함수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컴플렉스 클래스의 메서드가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메서드를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add라는 함수가 컴플렉스 객체 두 개를 받는다. 메인 함수 위에다가 한번 작성을 해볼까요? 예. 그리고 이제 컴플렉스 객체를 반환을 한다. 컴플렉스 객체를 반환을 하기 때문에 반환형은 컴플렉스라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add라는 함수인데 컴플렉스 객체 C1과 컴플렉스 객체 C2 두 개를 받는다. 그러면 이제 이것의 의미가, 지금 보시면은 add라는 함수의 함수명은 이거죠. 함수명은 이거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가 두 개가 있습니다. C1이라는 파라미터가 있고 C2라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각각 컴플렉스의 객체라는 의미예요. C1은 컴플렉스 클래스의 객체고요, 컴플렉스 클래스의 객체. 예, C2도 마찬가지로 컴플렉스 클래스의 객체란 소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반환형도 컴플렉스라고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add라는 함수의 반환값도 컴플렉스 클래스의 객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반 자료형을 가지고 파라미터의 형을 지정을 해준다던가 반환값을 지정을 해준다던가 이런 거하고 똑같이 그 자리에 지금 클래스의 이름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함수에서 클래스 객체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클래스 객체를 반환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add 함수 같은 경우에는 C1과 C2 두 개를 받아서 두 복소수를 더한 결과를 갖는 컴플렉스 객체를 반환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복소수 두 개를 더하려면은 실수분은 실수분끼리 더하고 허수분은 허수분끼리 더해야지 되죠. 그래서 W형 리얼이라는 변수에다가 C1의 리얼 멤버, 그 다음에 C2의 리얼 멤버 변수 두 개의 값을 더하고요. 그 다음에 W형 imac 변수에다가는 C1의 imac 멤버 변수에다가 C2의 imac 멤버 변수 두 개를 더한 값을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컴플렉스 객체, 뭐 예를 들어서 C를 이 리얼과 imac 변수를 이용을 해서 초기화를 하고요. 그거를 이렇게 반환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두 개의 복소수를 더한 결과를 반환하는 함수가 작성이 됩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은 함수는 선언과 정의부로 이렇게 보통 나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쪽에는 이제 선언부만 이렇게 놔두고요. 그 다음에 선언부에서는 함수 파라미터 이름을 이렇게 생략을 해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선언부만 보면은 add라는 함수는 컴플렉스 객체 두 개를 받아서 컴플렉스 객체를 반환하는구나 라고 유추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메인 함수에서는 컴플렉스 객체 C1을 뭐 예를 들어서 A를 1,2, 그 다음에 B를 3,4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면은 A는 지금 1,J2죠. 그 다음에 B는 3,J4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플렉스 객체 C에다가 add 함수에 A하고 B를 이렇게 넘겨주면은 C에는 어떤 값이 저장이 되냐면은 A하고 B 두 개의 복소수를 더한 게 저장이 되겠죠. 빌드를 하고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거는 A 객체의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B 객체의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C 객체의 내용이죠. 여기 C는 근데 add 함수 a하고 b를 넘겼으니까 실수부끼리 더한 값과 허수부끼리 더한 값을 각각 실수부와 허수부로 갖는 복소수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재 11장의 2절 연산자 오버로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퍼레이터 오버로딩인데요. 연산자 오버로딩이라는 거는 그 클래스의 객체들 간의 그 연산을 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연산자를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바로 직전에 add라는 함수를 작성을 했는데요. 지금 A라는 컴플렉스 객체하고 B라는 컴플렉스 객체를 그러니까 지금 복소수죠. 복소수 정보를 담고 있는 두 객체의 덧셈 결과를 받기 위해서 add라는 함수를 작성을 했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직관적이겠죠. A라는 객체에다가 B라는 객체를 더해서 C라는 객체에다 대입을 한다. 근데 지금 A나 B가 기본 자료형, 인티저형이나 W형이라면은 계속 이렇게 사용을 했지만은 이게 지금 컴플렉스 클래스의 객체란 말이죠. A하고 B가. 네, 이 컴플렉스 클래스의 객체 사이에서 이 덧셈이라는 플러스라는 기본 연산자가 어떻게 작동하도록 할 건가를 다시, 그러니까 이 연산자의 기능을 다시 정의를 해주는 것을 연산자 오버로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작성을 할 거냐, 그게 이제 11장 2절에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더하기라는 플러스라는 기본적인 연산자의 동작을 다시 정의를 해주려면은 마치 메소드를 정의를 하듯이 덧셈 기호의 동작을 정의를 해주면 됩니다. 기본적인 문법이 이렇게 됩니다. 컴플렉스 메소드 덧셈 연산자의 반환값이죠. 반환값도 컴플렉스 객체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함수 이름 대신에 오퍼레이터 플러스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인수를 받는데 컴플렉스 객체를 받는다. 그 다음에 이제 메소드를 이 안에다가 정의를 해주는 건데 add 함수를 작성을 했던 거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W형 변수 R에다가는 이 리얼 변수는 이 객체 자체의 요 내부 변수를 의미를 해요. 현재 객체 리얼 멤버 변수에다가 그 다음에 건네받은 피연산자죠. 비객체 리얼 변수를 더하고요. 그 다음에 W형 변수 뭐 i에다가는 현재 클래스의 imac, 현재 클래스에서의 멤버 변수 imac 값에다가 그 다음에 건네받은 비객체의 imac 변수를 더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객체 컴플렉스 C를 이렇게 계산된 R과 I 값을 이용을 해서 생성을 하고 그 객체를 이렇게 반환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은 여기를 보면요. 지금 A 더하기 B라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요 연산을 다시 써보면은 컴플렉스 C 이퀄 A 플러스 B 이렇게 지금 작성이 되어 있죠. 근데 A 플러스가 연산을 수행을 할 때 요 메소드가 호출이 됩니다. 이 메소드가 호출이 되고요. 그러니까 A라는 객체의 메소드가 호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컴플렉스 B로는 플러스 연산자 오른쪽에 있는 이 B가 인수를 해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하는 일은 A 객체와 B 객체의 실수부끼리 더하고 A 객체와 B 객체의 허수부끼리 더한 다음에 새로운 객체를 생성을 해서 반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메소드의 반환값이
C라는 객체에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숫자들을 덧셈하는 거하고 유사하게 보이는 연산이 이 오퍼레이터 플러스 메소드가 호출됨으로 인해서 수행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한번 해보죠. 이제 add 메소드는 이제 필요 없고요. 덧셈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기본 연산자인 플러스 메소드를 사용을 하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수행을 해보면은 빌드를 먼저 하겠습니다. 네, 그럼 아까하고 동일하죠. C 메소드에 AB 그 객체의 덧셈 결과가 이렇게 들어와 있죠. 숫자를 한번 바꿔서 해볼까요? 3 마이너스 4 뭐 11 22 바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도 3하고 11하고 더하면 14고 마이너스 4하고 22하고 더하면 18이다. 그러니까 이 AB 복소수 두 개의 덧셈 결과가 C 메소드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다른 메소드들은 클래스 밖에다가 이렇게 선언을 해줬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클래스 안에다가는 이렇게 선언만 해주고요. 선언만 해주기 때문에 여기 파라미터의 이름은 필요가 없죠. 이렇게 선언만 해주고 그 다음에 클래스 밖에서 저 메소드를 정의를 해줘야지 되겠죠. 예. 방금 작성한 본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뭐만 추가를 하면 되냐면은 이 오퍼레이터 플러스가 컴플렉스 클래스의 오퍼레이터 플러스 메소드다. 이것만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쪽에 클래스 내부에는 이렇게 선언만 놔두고 클래스 바깥쪽에 그 정의부를 위치를 시킬 수가 있죠. 이거를 빌드를 하면은 앞에 코드하고 동일하기 때문에요.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재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 함수 안에서 보면은 굳이 r하고 i라는 변수 값을 따로 만들 필요 없이 여기 C 객체를 생성을 할 때요. 이 값을 바로 더해 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어 줘도 되죠. 그러면 r이라는 변수하고 i라는 변수가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뺄셈도 한번 정의를 해보죠. 뺄셈을 정의를 하기 위해서 클래스 안에다가는 오퍼레이터 마이너스 메소드를 이렇게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뺄셈은 이제 덧셈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이거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빼주면 되죠. 현재 리얼 값에서 받은 b.리얼 멤버 변수를 빼고 현재 imac 변수에서 건네받은 b.imac 변수 값을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정의를 해놓으면은 이제 마이너스 오퍼레이터도 그러니까 마이너스라는 기본 연산자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컴플렉스 D에다가 C에서 A를 뺐다. 그 다음에 이제 D를 프린트를 해보면은 여기 오퍼레이터 마이너스죠. 오다가 났습니다. 다시 빌드를 하고요. 실행을 해보면은 지금 C에서 A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 14 플러스 J18에서 3 마이너스 J4를 빼면은 11 플러스 22. 그러니까 B 복소수하고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되겠죠. 예,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오퍼레이터도 정의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곱셈도 한번 정의를 해보죠. 오퍼레이터 에스테리스크 곱셈 기호가 이 별표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컴플렉스 객체를 하나 받는 거죠. 근데 이제 곱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복소수의 곱셈이 어떻게 정의가 됩니까? 첫 번째 복소수가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두 번째
두 번째 복소수가 b.real에다가 j b.imac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근데 복소수는 실수부는 어떻게 정의가 됩니까? 실수부는 이거 두 개를 곱한 거에다가 지금 이거 두 개를 곱한 거를 빼면 되죠. 이거로 곱하면 어떻게 돼요? 먼저 리얼에다가 b.real을 곱하고요. 그 다음에 imac에다가 b.imac을 곱한 거를 빼면 되죠. 이게 이제 실수부고요. 그 다음 허수부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두 개로 곱하고 이거 두 개로 곱하면 되죠. j 리얼 변수에다가 b.imac 변수를 곱하고 그 다음에 imac 변수에다가 b.real 변수를 곱한 것을 서로 더해주면 이게 이제 허수부가 되죠. 이게 이제 복소수의 곱셈이죠. 그래서 한번 구현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밑에다가 컴플렉스 콜론 두 개 하고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 에스테리스크죠. 그 다음에 이제 건네받은 인수를 b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r이라는 변수에다가 먼저 계산 결과를 이렇게 적겠습니다. 리얼에다가 b.real을 곱하고요. 그 다음에 imac 변수에다가 b.imac 변수를 곱한 거를 빼면 되겠죠. 그 다음에 w 변수 i에다가는 리얼에다가 b.imac을 곱하고요. 그 다음에 imac에다가 b.real을 이렇게 곱한 게 허수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컴플렉스 변수 c에 방금 계산된 r과 i 값을 이용을 해서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리턴을 해주면 될 겁니다. 예, 곱셈 예제도 한번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간단한 걸로 한번 해보죠. A는 1하고 1이고 B는 1하고 마이너스 1이다. 그 다음에 컴플렉스 C는 A하고 B를 곱한 거다. 그 다음에 C를 이제 프린트를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빌드에서 실행을 하면요, 1 플러스 J1하고 1 마이너스 J1하고 두 개로 곱하면은 이거는 실수분은 2가 되고 허수분은 0이 되죠. 이렇게 엇갈려서 곱한 거를 더하면 0이 되죠. 물론 이제 좀 더 복잡한 수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아무거나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1.1 플러스 J2.3하고 3.4 마이너스 J4.5 두 개로 곱하면은 14.09 더하기 J2.87이 된다. 이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예, 이제 11장 1절 프라이빗 접근 지정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접근 지정자라는 거는 지금 클래스 외부에서요. 접근 지정자라는 거는 클래스 외부에서 그 멤버들을 접근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지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퍼블릭 접근 지정자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클래스 외부에서 그 퍼블릭으로 선언된 멤버 함수나 멤버 변수들은 자유롭게 접근을 하거나 호출을 하거나 멤버 변수 값을 변경을 하거나 이런 거에 제한이 없었는데, 프라이빗이라는 접근 지정자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오직 클래스 안에서만, 그러니까 클래스 안이라는 거는 클래스 메서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클래스 메서드 안에서만 접근하거나 호출하거나 값을 변경하는 게 가능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진 접근 지정자입니다. 그거 외에 이제 프로텍티드라는 접근 지정자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클래스의 파생하고 관련된 접근 지정자이기 때문에 나중에 클래스 파생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따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프라이빗 지정자는 클래스 외부에서 접근할 수
쉽게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여기 서클 클래스 예제가 있는데요. 서클 클래스 안에 레디어스라는 W형 멤버 변수는 프라이빗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어요. 프라이빗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예를 들어서 서클의 객체의 C를 이렇게 생성을 하고요. C.radius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클래스 바깥이라는 거는 이 객체, 클래스 객체에서 이렇게 점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클래스의 멤버 변수나 메소드를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프라이빗으로 지정된 거는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교재에도 써놨지만은 처음 볼 때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사용할 수도 없는 멤버 변수를 왜 만드는지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 프라이빗 멤버 변수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퍼블릭 메소드 내부에서 이거를 접근을 하는 겁니다. 바깥에서 접근하는 거는 허용이 안 돼도 같은 그 클래스의 메소드 안에서 접근을 하는 거는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나온 예제와 같이 예를 들어서 set 메소드하고 get 메소드는 퍼블릭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서클 객체를 통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end 메소드에서 r을 받아 가지고요, radius라는 이 내부 변수에다가 넘겨받은 r을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클 c 이렇게 객체를 생성을 했다면은 c.radius 이코르 뭐 1.2 이거는 안 돼요. 프라이빗이기 때문에요. radius라는 변수는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는 할 수가 없어도 c.set 메소드는 접근할 수 있죠. 이렇게 호출하면요, 여기 1.2라는 값이 이 r이라는 파라미터에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그게 레디어스라는 내부 변수에 이렇게 값이 저장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set 메소드 안에서는 레디어스가 프라이빗 변수여도 직접 접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퍼블릭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W형 변수 A에다가 C.radius 이게 자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radius는 프라이빗 변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안 되지만은 W형 변수 A에다가 get이라는 메소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get 메소드는 radius 값을 리턴을 해주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radius라는 프라이빗 변수의 값이 A 변수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럼 또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차라리 radius라는 변수를 퍼블릭으로 그냥 지정해서 열어놓고 바로 사용자가 읽고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는데 굳이 프라이빗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퍼블릭 메소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접근을 하도록 이렇게 번거롭게 해야지 되는가. 이게 이제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제가 책에서도 써놨다시피 어떤 멤버 변수를 퍼블릭으로 지정을 해서 외부로 열어두는 거는 그것을 어떤 값으로 지정을 하는데 아무런 제약을 둘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서클 클래스의 radius라는 변수를 양수값만 저장을 하도록 제한을 두고 싶다. 그러면 radius 변수 자체를 퍼블릭으로 열어놓으면은 사용자가 그 멤버 변수에 음수를 저장을 해도 그걸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프라이빗으로 지정을 해놓고 set 메소드를 통해서만 저장을 할 수 있도록 해놨다. 그러면 그 set 메소드 안에서 음수를 지정하지 못하게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여기 밑에 있는 예제에서 보듯이요, 여기에서는 이제 클래스 내부에는 이렇게 선언만 해놓고요, 바깥에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set 메소드 안에서 r 값이 0보다 크면 r을 저장을 하고, 이게 거짓이면은 음수란 소리겠죠. 음수일 때는 0을 저장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0까지 포함이 돼도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r이 0 이상일 경우에는 r 값을 저장을 하고, 이게 이제 거짓이라면은 r이 음수란 소리죠. 음수를 지정을 하려고 할 때는 그냥 0 값을 radius 변수에다 저장을 한다.
이렇게 하면 저 radius라는 멤버 변수에 음수가 저장이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밑에 있는 예제 같이 set 메소드를 이용해서 음수를 지정을 하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 밑에서 a에다가 c.get 이렇게 하면은 a 변수에는 뭐가 저장이 되겠어요? 0이 저장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레디어스는 0이 저장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한번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파일로 작성을 하면요, 먼저 서클 클래스를 만들어야겠죠. 클래스 서클, 그 다음에 프라이빗 콜론 하고요, W형 변수 레디어스는 프라이빗 변수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 퍼블릭, 여기서는 이제 멤버 변수가 아니고 멤버 함수, 그러니까 메소드만 두 개가 있네요. set 메소드 하고요, 그 다음에 W형 값을 반환을 하는 get 메소드 두 개만 이렇게 선언이 됐습니다. 끝에 세미콜론 빠뜨리면 안 된다 그랬죠. 그리고 클래스 바깥에서 서클 클래스의 set 메소드를 이렇게 지정을 하는데, 넘겨받은 r을 레디어스 변수에다가, 멤버 변수에다 저장을 하는데, 그냥 저장을 하는 게 아니고 0 이상이면 r 값을 저장을 하고, 이게 거짓이면, 그러니까 음수라면은 0을 저장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get 메소드도, 서클 클래스의 get 메소드도 이렇게 이거는 단순하게 레디어스 멤버 변수를 반환하도록 간단하게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인 함수에서는요, 메인 함수가 이 밑으로 내려와도 될 것 같습니다. 메인 함수에서는 서클 클래스의 객체 c를 이렇게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c.set을 이용을 해서 레디어스를 음수로 지정을 하려고 하면은, 내부 변수가 어떤 값이 저장이 됐는지를 단순하게 c.get 메소드를 이용해서 확인을 하는 굉장히 간단한 예제죠. 이거를 빌드를 하고요, 실행을 시키면은 0이 찍히죠. 음수를 지정을 했기 때문에 0이 찍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양수를 집어넣었다면은 레디어스에는 저 10이라는 값이 정상적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set 메소드에 의해서 레디어스라는 내부 멤버 변수가 음수로 지정되는 것을 막아주는 겁니다.